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6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마들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상승폭을 줄이면서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들도 있고,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S&T 에너지라든지 BHI는 급락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태온과 우진은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비슷한 테마 중에서도 조금 이제 LNG 쪽에 힘이 실리는 종목들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어떤 이제 원자력, 특히 SMR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 상승해서 3,748포인트, 이제는 3,7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6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8,5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8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400억을 매도하면서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아까 그 LNG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보였을 수도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조금 이제 힘이 약한 전력 테마에서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이제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2200포인트부터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2021년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만큼 이제 떨어지진 않을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 증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케이는 계속 올라갑니다. 48,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한번 이제 힘을 제대로 받았을 때는 10,000포인트부터 지금 48,000포인트까지, 니케이는 오히려 2023년부터 해서 거의 주가가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경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여기는 주식 자체가 뭔가 이제 성장성과 직결되는 연결이 아닐 수 있다.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나스닥도 지금 월봉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나스닥은 2013년부터 하면은 3,500포인트 수준에서부터 22,000포인트까지 거의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등을 했고요. 한국 증시는 사실 2013년을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19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끽해봐야 이제 2배 가까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힘을 받는 테마들을 보면 모두 다 AI 관련된 테마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국가 간의 안보, 그런 방산 혹은 이제 조선,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을 받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스피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2026년에 세계 채권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을 좋게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고 있고요. 버블 자체가 이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버블에 대한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금리 규칙보다도 뭔가 이제 그동안에 돈을 쌓아왔던 기업들과 은행들이 오히려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조금 올라가는 듯 하지만 전체적인 이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는 둔화되지만 뭔가 기업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는 뭔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딱 하나를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지금은 증시가 리스크가 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반으로 들어올수록 그러한 흐름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연속적으로 코스피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가 300조 이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580조 가까이, 600조 가까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이제 많이 들어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코스닥도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이제 흐름에서 이제는 기술주 위주로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코스닥도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니케이 말고 이제 다 봤죠. 환율은 이제 1417원으로 4.8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꾸준히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향후 달러에 대한 유출과 달러에 대한 유입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가. 그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런 이 협상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우리나라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계속 이제 으르렁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조금 묻혀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 그 다음에 지금 2기 때도 초반에 움직였던 모습들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결국에는 뭐 아직 화해 무드는 아니지만 서로 이제 이 뭔가 대결 구도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극도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 미중 합의를 하기 위한 또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최근에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미국 상무부가 끈질긴 이제 설득에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뭔가 또 다른 이제 안을 제시를 했고 이제 협상 과정의 마무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초기부터 한국에 대한 상황을 공감을 했는데 이 상무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서로의 이제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처음부터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트럼프에 대한 이 협상 방식이 일보 전진을 위해서 뭔가 이제 10보 뛰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결과가 이제는 마지막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뭔가 노선이 정리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어떠한 이제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가 대충 윤곽이 나왔을 거고 그거를 이제 3,500억 달러가 이제 일시 현금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 총수들이 이제 미국으로 지금 갔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소프트뱅크의 이 손정희 회장과 함께 이제 그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미팅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마 투자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윤곽을 냈고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스타게이트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스타게이트의 모임에 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까? 이 스타게이트가 뭐죠? 여기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고 칩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촉각해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이 이제 3,500억 달러에 일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29일,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고요.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의 그런 견제 구도에서 어떤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의 서로 이득을 챙기면서 또 화해 무드가 나오게 될 건지,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는 합의문을 이제 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29일, 30일이면 이제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시기가 결정이 될 거고요. 이제 미국과의 그런 이제 협상, 그죠? 협상이 계약으로 구체화된다, 그죠? 계약으로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죠? 첫 번째가 마스가였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관련된 협력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와 그런 이제 조선 쪽, 그죠? 조선이 이제 마스가고요. 반도체와 이제 나머지 뭐 방산이라든지, 혹은 최근에는 그런 로봇 관련된, 혹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이 기업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스타게이트에 대한 모임으로 간 거고요. 대표에서. 앞으로에 대한 협상, 그 다음에 결과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 분야에 주요하게 지금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는 기술력은 받쳐주고 시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향후 몇 년 내에 이 시가총액이 몇 배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기업들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00원 정도 상승했고요. 83,4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장 초반에 좀 이제 허수 매도 물량으로 좀 VI가 걸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상승했다가 좀 눌러지는 형태였고, 86,600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상 최고치를 그죠? 시가총액 입장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덧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거의 60조 가까이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워낙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상승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쉬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이번 상승에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간다면 10만원도 가볍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7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양매도 진행되었는데요. 금융투자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제 조금씩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매도가 연이어서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받쳐주는 수급이 강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큰 폭의 하락 없이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 만들면서 지켜주고 있다. 현대건설도 1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61,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 올라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추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큰 하락이 없이 어제 상승 부분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제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일단 음운구름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 음운구름을 단숨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0만 주 정도 거래량 나왔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일단 뭐 며칠 매수했던 것을 또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13만 주를 매수하면서 또 어제 오늘 기관 투자자가 바짝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5만 2천 주 매수했고, 투신도 3만 2천 주 매수하면서 향후 이제 기관 투자자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대건설에 대한 매수를 좀 계속해서 이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200원 정도 하락해서 96,5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닥 라인 다지고 있고요. 네, 지금은 상단 라인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라인 근처에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 구간이 좀 나와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어제 상당히 컸는데 그 폭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단기 고점 근처까지 단숨에 왔기 때문에 한전 기술도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어제 오늘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600주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원전 테마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T 에너지는 9.5%가 떨어지면서 좀 이 최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그 S&T 에너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46,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평행하게 60일선과 120일선이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T 에너지 LNG 관련된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런 LNG에 대한 수요가 이제 S&T 에너지의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10만 주 정도 매도했고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7만 3천 주를 매도하면서 최근에 S&T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BHI도 2,600원 하락했고 4.7%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제 수주가 크게 또 진행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큰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좀 주가를 눌리면서 또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은 크게 흔들릴 수 없는 폭이고요. 지금 61선 받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틀로 본다면 뭐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언제든지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며칠째 계속 BHI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만 주 정도 차익 실현했고 기관 투자자도 17,000주 정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BHI 52,00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광밴드 850원으로 하락했고요. 2.6%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65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성광밴드 마찬가지 최근에 좀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전체 그림만 본다면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성광밴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3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39,000주 정도 매도 나오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태웅입니다. 태웅은 지금 37,450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2%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웅은 확실히 지금 이제 그간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SMR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힘을 더 받는 모습이었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어제처럼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승폭 유지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MR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상승폭도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2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크게 재미없이 계속 매도를 좀 이어왔는데 이렇게 10만 주 이상 매수했던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투신과 상호펀드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만 3천 주 매도하면서 오늘 물량을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죠. 6% 가까이 올라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17,370원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19,450원까지 올라갔고요. 이제는 2만원 근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횡보 구간을 계속 답답하게 흘러가다가 한번 뚫고 나가니까 단숨에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오진 같은 경우도 SMR 관련해서 지금 수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만 주까지 거래량 터지면서 전날보다 더 힘을 받은 상황이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뱉고 있지만 차익 실현 물량 다 받아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오히려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수급과 관계없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느껴진다. 보성 파워텍은 좀 쉬어갔습니다. 0.5% 조정받았고요. 계단식으로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라인 유지해주고 있고요. 크게 하락폭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9만 주 매도했고 전체적으로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60원 정도 매도 나왔고요. 4,300원. 그래서 적절한 라인에서 유지해주고 있고 61선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차곡차곡 이제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우리 기술도 일단은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향후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움직임들을 달리 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상단 라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향후 이제 코스피도 더 올라갈 거로 기대되고요. 이 전력 관련된 기자재, 건설 기업들이 향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진행했고,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육군 기지에 소형 원자로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설치 계획에 있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하나증권에서 찍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오르비텍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실이 16일에 하나그루아이 보고서에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육군기지에 소형 원자로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고 원자력을 오늘 테마로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오르비텍,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엔텍입니다. 그래서 우진이 급등했던 이유, 태웅이 급등했던 이유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전기술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주목을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2028년까지 모든 기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이면 지금부터 3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SMR들을 최우선적으로 군에다가 지금 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50를 돌파했는데요. 이 SMR 중에 상용화가 가장 빠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설치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태웅이겠죠. 태웅과 협력하고 있는 BW 이제 RX 모델을 생산하는 이제 G 히타치 기업, G 보노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SMR을 서로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많은 미국 기지에다가 미군 기지에다가 저 SMR을 깔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모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이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하고요.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이런 기업들이 캐파를 마구잡이로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향후 이제 엄청나게 큰 시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게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요. 주목을 해볼만 합니다. 특히 태웅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테마, SMR 테마도 있지만 풍력 테마도 있고 조선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MRO 사업으로 이제 미국과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건데요. 중국 규제가 오히려 수혜가 전망된다. 그래서 김동관 조선 사업 이제 관련해서 이제 김동관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협력을 더 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견제 구도가 이 하나 오션이죠. 입장에서는 몸값을 높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RO 사업이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MRO에 대한 이제는 엔진 사업들, 그 다음에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기자재들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로 발주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웅이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대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오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다. 자,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 전체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나노 뉴클리어는 이제 오는 24일 초소형 원전의 건설을 첫 삽을 뜨게 되고요. 이제는 소형 모듈 원전에서 더 나가서 나노 뉴클리어, 그죠? 초소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럭에도 이것을 실어 나를 수 있고, 당장 바로 밑에, 집 밑에다가 저렇게 보일러처럼 원전을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안정성이 커지게 될 거고요. 폭발 위험과는 완전히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향후 이제 이 경제성이 인정이 된다면 대형 원전에서 소형 원전으로 점점 이 시장이 이동해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수소 에너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 원전 에너지가 안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서의 고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대형 터빈이 있어야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뭔가 부담스럽죠, 주변에 놔두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원전 같은 경우는 초소형 원전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로봇에 이제 아이언맨처럼 그런 초소형 원자로를 심장에 넣는 그런 상상까지도 해보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 원전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JP 모건이 이제는 1.5조 달러의 이니셔티브 발표를 했었죠. 자그마치 이제 2,000조 이상의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원자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포함해서 그런 에너지 산업에다가 돈을 때려 받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JP모건과 같은 이런 은행들,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민간 소비는 침체되더라도 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그래서 미국의 파월 의장은 그런 이제 고용 지표의 악화를 대비해서 이제는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조차도 이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많은 이제 원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원전이 늘어난 만큼 원전이 또 우라늄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됩니다. 농축 우라늄이 또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 또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서로의 이득에 또 이 맞게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에너지에 대한 패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쟁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희토류가 무기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무기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국 입장에서도 제3국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무기화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을 확보하는 것을 요청할 겁니다.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독일 이런 이 우방국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시킬 건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부각되는 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안보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장관분이 계속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한 부분만 강조해서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먼저 늘린 이제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전기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최근에서야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고요. 각 국가가 이제 그런 대규모의 원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지정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역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원전 에너지가 비싸다고 한다면 미국이 저렇게 득달하고 미 육군 위주로의 SMR을 먼저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저런 대규모의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필요성이 있고요. 철저하게 이득을 위주로 움직이는 국가가 왜 원자력을 저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산업에 대한 경쟁은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격이 비싼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수요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쟁 구도에 들어간 게 지금 한국이고, 그런 한국이 특히 경쟁 구도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 결국에는 가격과도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따지는 국가들이, 기업들이 향후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 100%는 결국에는 경제성과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라도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중국산에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제품들을 마구마구 이제 구매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런 CS윈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기업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으로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값싼 이 제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또 안보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은 AI 때문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치킨 게임과 같은 경쟁 구도에서 서로의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가파르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조 강국인 한국이 기회를 맞았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공급에 대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제는 매출도 계속 바로바로 성장하면서 저런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뛰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짚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